우리 스코연에 아주 또 제갈령 같은 분이 있어요. 예. 지금도 어저께도 보니까 뭐 빨리 소개하세요. 네, 빨리 제주도까지 지금. 돌아다니는 우리 김효수 우리 부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통찰,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우물을 파는 우리의 연구의 실천들의 이상입니까? 네. 시대적인 통찰은 이제 2부에서 아마 주로 다룰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가 수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 코비드-19 사태, 두둔. 잘하고 있어요. 네. 약 먹었어요. 약 좀 먹었어요. 네. 코로나19가 학교에 준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학교에서 수업이 중획이 된 적이 있는가, 진짜로. 우리 업무나 아니면 생활지도나 다른 것들이 학교에서 주로 이야기에 중획이 되었지, 애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가 이제 진행을 못하니까 수업만 남은 상황이 돼서 수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사 공동체가 진짜 만들어졌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오히려 이제 진짜 필요하게 됐다.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불신과 또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한 우리나라의 신뢰 자본 속에서 학교가 이제는 보육에서도 사실 필요하고, 학교가 사회성이나 전인교육 측면에서 진짜 학교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 근데 또 역으로 이제는 홈스쿨이나 검정고시로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자퇴도 늘어나는. 자, 그런데 코비드-19 속에 교육계의 담론, 교육계에 있는 어떤 그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에듀테크 미래교육, 미래교육이 10년이 걸릴 거를 훅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에 얼마 전 7월 1일 직제에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가 신설했습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뭐가 신설했다고?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 자, 이게 평생 미래 국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가 이번에 직제로 신설했어요. 직제로. 그러면 과장이 생기고 과장이 생긴 거예요. 거기도 다 직무화에 생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 사야겠습니다. 에듀테크의 주식 사야겠습니다. 네, 빅딜 사업, 네, 교육계 또 토건 사업 시작됩니다. 예전에 선진화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뭐 전자교탁 사고 난리쳤던 것들 또 이번에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 본질이 아니고, 왜냐면 저는 K방역을 보면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K방역은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고, 그 구체적인 사실 매뉴얼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협력적인 시스템을 한 것을 종합적 결과를 사실 누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교육의 겉모양인 어떤 시스템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말고, 그거는 저기 1억 2천 개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질, 교육의 본질을 건드리는 공공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학교 영역보다 더 넓어져서 수업이나 교육 현장의 복잡성이 더 강화된 속에서, 정말 이번에 이런 민낯이 있었잖아요. 관료제 속에서 더 행정을 위한 교육을 했던 것이 멈추니까 오히려 교육이 더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K교육을 해서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고, 교육과 학교, 교사, 수업의 재발견, 이번에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진정한 K교육은 진정한 미래를 꿈꾸는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는 이런 주제들로 해왔습니다. 진짜 나와야지. 예, 그래도 바탕을 깔아야죠.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18년에는 보통 저희가 보면 이런 변화 분석이나 그 다음에 역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질문, 성장, 이런 키워드를 주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로 쭉 정리를 한번 후반부에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둔 수업 현장에서 시작된 수업 코칭이 그 아름다운 성찰 기록을 남겼던 우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수업 성찰에서 시작했던 수업 친구와 우리가 혼자 있지 말고, 너희들 그냥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사들은 또 이제 성찰, 무너진 내면! 내면을 세워가면서 가야 돼. 그러나 우린 딜레마가 있어. 수업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업 친구와 수업 나눠서 코칭을 하고, 결국 수업 나눔을 해가야 되고, 무엇보다 그 바탕 속에서 교사 존재인 나를 만나서 나에 대한 성찰, 그것을 우리는 사례 연구로, 실천적인 실행 연구로 펼쳐갔던 역사들이 바로 있어.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내 왼쪽에 있어. 두 번째 팔린 책은 저희 네 번째 거. 제 책은 잘 안 나가. 어려워.
첫 번째 키워드가 역할입니다. 역할. 든든. 든든. 수업자, 참여자, 코치, 수업 나눔 안내자 어떻게 더 깊게 어떻게 훈련해가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관계를 우리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통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수업자와 수업 친구들, 그다음 그 속에서의 대화 질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들이 성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질문 유형 패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나눔에서 대화를 해봤더니 어떤 다양한 시선으로 또 대화 측면이 달라지는지. 수업 나눔할 때 그 수업을 그렇죠. 그 수업 코칭 또 수업 나눔을 인도하는 선생님들의 세부적인 어떤 네. 발문이라든가 질문들이 그렇죠.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화되고 또 그다음에 성찰도 어떻게 하면 성찰 일지나 워크북을 통해서 좀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성을 띈 내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해 이게 아니라 그걸 네네. 이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그 질문들이 프로세스의 있다는 거죠? 질문들도 있고 그 질문들을 좀 유형화하고 그 패턴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화를 잘 나누고 성찰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됐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성장과 변화의 양상이나 추이를 보기 좋아했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척도 개발까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업자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수업이 성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 척도 개발까지. 보통 수업을 잘해라 네. 뭐 이렇게 양적으로 그냥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가느냐, 그 추이도 보고 그것들 내러티브로도 질적으로도 분석하고 양적으로도 분석하되 그것도 그 척도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도에 대해서 타당성을 내면 척도 측면에서 학교 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지? 저희 연구를 잘 안 하고 맨날 말랑말랑한 얘기를 했으니까 맨날 예술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와 지역을 넘어서 아까 우리 진용선 연구선생님이네.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너씨 교육부. 자, 그리고 지금 이론 공동체가 없어요. 저희가 전국에 7개 정도의 우리 지역 모임 속에서 거의 뭐 연구 회원이 150명이 넘고 진짜 교과와 초중고를 넘나들면서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별히 작년부터는 저희가 주제별로 이렇게 교사의 내면 변화를 위한 척도, 그 다음에 수업 코칭을 통한 학교 문화 변화 척도 개발, 그 다음에 연수팀이 연수 공동체를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갈지 성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교과와 지역을 넘어선 연구 공동체를 작년부터 형성해갖고 이번에 온라인 속에서 더 그 가능성을 많이 보고 여러 영역으로 컨텐츠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재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저희가 크게 보면 두 파트에서 제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구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한 깊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제언을 드리고, 두 번째 제언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된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 두 번째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언은 가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존의 연구들이 정말 실천적이고 아주 현장에서 깊게 들여다보는 좋은 연구들인데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코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넘어서 경영학이나 아니면 교육학이나 아니면 여기 스포츠학도 사실 코칭 이론이나, 그 다음에 수업 코칭의 담론에 들어와도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존의 우리 것들을 다 버릴 것이 아니라 멘토링이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대화 이론이나 뭐 등등 우리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는 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토대 연구를 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진용 선생님도 경계성을 조금 허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들 중심의 공동체라든지 학회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한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런 데와 연대와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중심으로 이 교육 연구들을 계속 심화해가고 견인해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주제별 연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맥락과 상황에 따라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제의 척도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례 연구로 좀 더 심화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해서 좀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진짜 할 거예요? 네. 어디서? 아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는 꼭 논문 형식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영상이나 에세이나 그다음에 음악이나 책이나 어떠한 연수물이나 어떤 것들, 저는 연구 이꼴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산하는 것들, 그리고 콘텐츠를 꼭 아까 큐레이트 말기 하셨는데 재가공해서 자기가 우리 걸로 변용하는 것 자체도 다 콘텐츠니까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또 정리해봤습니다. 교사 역할이 아까 변화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저는 아까 전에 큐레이터까지는 못 생각했고 연결자, 재구성자. 그 다음에 시대가 아까 변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이제 내용들을 다르게 요구하잖아요. 지시 전달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생태적인 위기 속에서 계속 새로운 상상력과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전인 교육,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우리의 역량들 그런 것들 시대적 리터러시도 우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학습의 무기력함, 온라인 수업에서 사실 학습 격차를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들을 학습 동기 부여하는 코치 역할, 그다음에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촉진자 역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적 플랫폼도 아니고 사회적 플랫폼, 다양한 것들 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같이 그 플랫폼에 녹아내는 어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교사, 그 다음에 에듀테크 능력,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이나 또 철학적인 신념을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좀 힘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마음을 지켜가는 정서적인 코칭에 여러 가지 이제는 조금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코칭도 변화되어 가야겠다.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지금 개별성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성찰할 수 있는 콘텐츠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 예술적인 거나 책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언택트 시대에 또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또 만남의 또 욕구들이 있죠. 그때 대화의 소통. 저는 이거는 한동안 갈 거니까 제가 그때 온라인으로 계속 가리기보다는 대규모가 아닌 소그룹은 계속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그래서 그때 어떻게 만나가서 서로 나누고 성장할 것에 대한 콘텐츠.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제가 이제 정리한 말입니다. 진정한 미래 교육은 담론이나 아니면 뭐 콘텐츠 인프라 장비가 아니라 바로 교사들, 특히 우리 같은 고민하는 교사들이 실천과 연구 속에서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미래 교육, 교육부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 교육을 보려면 스코연을 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